지금은 약간 좀 단기 조정에 의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4,325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줄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의 그런 소비가 다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오늘 모신 분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만나죠?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맞습니다. 오빠. 제가 깜빡했는데 목요일 아침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 주말에 네.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뷰를 한번 좀 듣기 위해서 모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실 목요일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 시간외에서 9%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강세장이 시작이 되나? 네네. 모멘텀이 되주나 그랬는데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관련된 주식들 많이 빠졌고 일단 이 현상 어떻게 봐요? 일단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딱 넘어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만약에 딱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저녁에 반등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앞단에 만약 실적이 가이드라인에 하단 자리를 찍어서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매수로 참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이제 갭이 뜨게 되는 경우 신고가를 넘어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시작했던 가격대가 앞에 저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요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저점단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워낙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 전망이 밝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 나오면서 거래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한 2, 3일 내에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증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8월 달에 조정장 이게 이제 곧 9월이니까 9월 되면 좀 이제 좋아질 것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그 전체적인 뷰는 어떻게 봐요? 일단 9월은 좀 괜찮을 거다. 왜냐면 8월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9월은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이 9월 달이 역사적으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S&P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2,500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고 오늘도 크게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 가격대를 지켜줬고요. 미국 증시가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쁘게 빠졌거든요. 갭 떠가지고 전일 양봉을 갖다가 싹 감싸는 그런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한 4일 정도 저점 올리면서 올라온 거를 다시 무너뜨리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저점단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되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 흔히 기술적인 분석에서 쌍바닥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 지금 최근에 한 4, 5일 전에 만들어진 가격단이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준다 했을 때는 9월 달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거 하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차트적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 하단에서 이제 10월 달 저점 잡고 이렇게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조정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대략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조정 나왔던 기간들을 보면요. 20거래일에서 30거래일 사이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5일선을 깨고 무너지는 시점부터 저점까지 하면 22거래일, 20거래일 요런 흐름으로 계속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18거래일 요때는 받았고 요때는 보시면 또 한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는 구간, 기간 조정까지 다 포함한다라면 지금 한 17거래일 정도 조정이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다음 주 정도 지나서 9월 초 지나면 조정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조정을 받는 부분은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론 많이 매매를 하지만 기관들이나 좀 이 큰 돈이 움직일 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끝나고 9월 달 초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저께 이제 시장이 반등이 한번 탁 만들어지면서 개별주 테마주들이 좀 힘들게 탁 움직였었거든요. 물론 장중에 이제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뭐 이런 개별주들 테마주들도 시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반도체 단도 움직이고 또 2차 전지도 움직이면서 주도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싸움,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시장에서 좀 느꼈던 부분이 그런 거였는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갭 하락 출발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와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늘 테마주 뭔가 뭐 이렇게 확 갔다라고 느끼기에는 뭐 닭고기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게 연속성 있게 막 확 갈 테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2차 전지도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 다시 한번 전체 큰 섹터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반등이 딱 나오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시장 올라가나 하는데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제가 시장을 봐오면 저점 잡고 3일 정도 올라야지 반등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쏠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단기 조정에 의한 바닥을 좀 잡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4% 가까이 밀렸단 말이죠. 네. 3.64%. 거기다 뭐 이수페타시스니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많이 밀렸어요. 네네. 일단 이 상황을 보면서 네. HBM 관련해서 네. 이 좋은 호재, 아, 어떤 힘 이거는 네. 이제 약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보면 뭐 JSP 홀딩스였나? 뭐 그거하고 기간 조정이 좀 크게 나온 것들이 있고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그동안 버텨냈던 그런 종목이고 대장단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보통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조정이 뭐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뭐 무언가 어떤 뭐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단에서의 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이 수혜를 못 입을 거야 라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조정이 나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외국인과 기관 많이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하지 않겠냐. 정말 저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대량 매물이 나오는 거나 매도가 나오거나 했을 땐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니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거의 기관은 4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도 한 33만 주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이닉스도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다? 글쎄요, SK 하이닉스 고점 징후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미국 증시의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거에 따른 그런 뭐 차익 매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이제 외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한 천억 조금 넘게 이렇게 샀거든요. 오늘 매도한 게 한 400억 안 됩니다. 380억 정도. 그러니까 뭐 도망가려고 했으면 다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약간 그 위클리 옵션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이 시총 큰 종목들에 따른 지수 플레이를 좀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정답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과도하게 미리 겁먹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 뭐 조정이 크게 나온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추세를 이탈시키는 가격단은 11만 원짜리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주말 준비를 하고 다음 주 이제 물론 파월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시나리오별로 좀 시장이 별 영향 안 받고 오히려 이제 그 악재 노출 끝 해가지고 오를 것이다라는 네. 전제, 네. 혹은 또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악재로 받아들이고, 네.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다음 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좀 새가슴이라 가지고 일단은 불안하게. 그 불안하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종목인데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좋은 종목이니까 버텨야지가 아니라, 저는 기준을 잡고 있는 가격대가 깨지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다시 싸게 사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새가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대응은 지금 뭐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325포인트라는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뭐 장중에 살짝 겁을 줬다가 아래꼴 달고 올라온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아예 뭐 그 근처도 안 오고 만약에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전혀 뭐 1도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악재라고 한다라면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 그거는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디서 그런 금리 인상 지금 한 번 더 한다라는 가이드라인도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리 인상을 뭐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지금 좀 이슈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블러드 그 예전에 총재였던 분께서 입을 터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매파적인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됐던 다음 달 CPI 지표가 나오는 것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한다라면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지금 2%까지 이제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보니까 매파적인 스탠스는 취하지만 액션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막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블러핑에 의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S&P 500이 사실 이 4,600포인트까지 갔었을 때 지금 뭐 지수 평균 뭐 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S&P 500 같은 경우 지금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17.1배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6배 정도를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물론 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상승을 해 왔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냥 우려감, 요런 것들 이제 감안해서 시장이 그냥 좀 건전한 조정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4,325포인트가 깨지면 저는 박쥐처럼 스탠스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너 시장 좋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장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25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갖다가 좀 많이 줄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이 줄인다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몇 프로?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줄인다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일라이 랠리 같은 경우 비중을 좀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각 이제 뭐 전체 계좌의 비중으로 본다면 30%만 남기고 70%는 현금을 가지고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자꾸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매크로적인 이슈는 우리가 기사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8.15 머니톡 보시면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 그거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크게 될 만한 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 기술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깨고 내린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하락이 이런 식으로 N자 하락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저점단을 이탈했을 때는 4,200포인트 아래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중 조절을 크게 좀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밀린다 해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시 또 그 밑에 저점에서 산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하셨던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반등할 것이다로 믿는 건가요? 네네. 미국 경기가 지금 뭐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PMI 지표가 지금 글로벌 PMI 지표가 50 아래로 내려간 지 한 11개월 연속이거든요. 지금 최장기간 안 좋은 상황인데 앞전에 이제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독일 PMI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중국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뭐 미국은 그나마 좀 양호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뭐 S&P 500의 평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내년에 한 0.5% 정도 증가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2023년도 결산을 생각했을 때 0.5%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뭔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뭐 증가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만한 그런 실적적인 요인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내년을 봤을 때는 한 11% 정도로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한 10% 정도 기업들의 이익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저점단 내려왔을 때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21년부터 지금 작년 10월 달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던 하락장은 다시 보기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폭락장은 아니고 그냥 조정장 정도.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재선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 대선 앞두고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데이터를 좀 믿고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뭐라 그럴까요? 파월의 발언 이후 그냥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계속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국 증시도 9월서부터는 다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조정이 끝났다라는 전제하에 이때 봐야 되는 주도주 섹터, 주도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지금 기업들이 살고 있고 뭐 나라가 일단 경제 자체가 수출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나서 한국이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중국 쪽 수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기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중국이 뭐 국제적인 그 제조 공장으로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다 전 세계로 뿌리는 그런 시점이냐?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예전의 그 환경과 똑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미국으로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멕시코 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PMI 지표 좋은 곳은 미국 쪽입니다. 아메리카 쪽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계속 수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결국은 뭐 글로벌적으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2차 전지 또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항상 이 사이클대로 움직여 왔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의 그런 뭐 소비가 다시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얼마나 앞당겨서 이제 시세에 반영되느냐, 선반영되느냐, 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섹터를 고른다라면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신재생 에너지도 뭐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그거별로 또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저는 태양광도 만약 요번 사이클 지나고 나면 태양광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아주 많이 빠졌던데.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양 관련해서는 하나솔루션이 1위예요. 그렇죠. 주목하는 주. 네, 1위 종목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1위이고, 근데 이제 이게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8.15 원톡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언급을 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소형주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런 작은 종목은 또 네. 잘못하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을 본다. 맞습니다. 뭐 알아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풍력단이 그냥 풍력 타워 이런 거 만드는 뭐 CS 윈드라든지 뭐 베어링도 있지만 그 해상 풍력을 세웠을 때 지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디 쪽을 보세요? 배터리 셋업 제어가 있고 네.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많잖아. 그렇죠. 역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가격적으로 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 방송에서 세 개를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홀딩스 세 개만 딱 지금은 집중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급이 한번 2차 전지에 쫙 몰렸다가 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건 항상 대장급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 드렸었고, 여전히 그 세 개의 종목들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프로는 사실 요번에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기간 조정도 저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150만 원 가격단이 얘는 좀 이거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이수페타시스도 훨씬 더 많이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에코프로는 좀 기존 주주분들께 남겨드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가격 조정 많이 나와서 밑단에서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사모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는 거 하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조정 살짝 끝내고 또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일단 시세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고, 시가총액 지금 5등 한 5손가락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조금 조정이 나오면 요거는 편입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